안녕하세요. 연락트로캠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이버 트럭을 또 직접 아주 가까이 아주 직접 아주 상세하게 보긴 했는데 너무 자세한 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게 참 유튜버를 하면 좀 애로사항인데요. 제 딸 덕분에 하여튼 저도 이 동네 커뮤니티라든지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테슬라 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건너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제 스몰 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다 보면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듣거나 이렇게 되는데 좋은 좀 얘기여서 혹시 이런 거를 SNS에 풀면 근데 그 당사자분들이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죠. 아무래도 좀 껄끄럽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위주로 이렇게 뉴스를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좀 더 엄청나게 요즘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느끼고 실제로 보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신뢰성이 가고 그걸 여러분들과 이제 쉐어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도 다 개개인의 어떤 의견일 뿐 100%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 그래도 사이버 트럭을 너무 가까이에서 실컷 봤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으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올랐고 장호에도 꽤 올라서 지금도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참, 채널에 좀 이렇게 비판적 댓글, 주식이 또 왕창 내렸어서,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 여지없이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오르는데, 이건 신만이 알겠죠. 계속 오를 수 있을지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uncertainty,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에 빌 에크먼이 쇼 커버링 하면서, 앞날은, 그분도 한치 앞을 못 본다고 했으니, 그런 대가들도 앞을 못 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댓글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 다음날은 어찌 좀 제 느낌상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리콜 모델 X 제가 갖고 있죠. 리콜이 터졌는데요. 사실 기사를 접하고 가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OTA로 해결된다고 했는데 제 주변에 이것도 사신 분들이 있는데 모델 X를 한 분은 차를 드랍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와는 달리. 근데 저는 어떠한 노티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도 나중에 오라고 그러려나요? 근데 여기 기사에는 OTA로 해결이 되는 그래서 한번 모델 X 오너분들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어떤 노티스를 받지는 않았고 나중에 아마 NHTS에 제 빈 넘버를 쳐봐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도 한번 그리고 테슬라가 보통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소식을 또 기다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리콜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380만 대에서 44만 대로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근데 100% 그렇다고 하기가 테슬라의 리콜이 대부분 집에 앉아있으면 알아서 고쳐지는 리콜들이 많아서 심지어 이 브레이크 이슈인데도 OTA가 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제 주변에 한 분 지인은 직접 드랍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직접 본 소감으로 사이버 트럭은 이제 거의 프로덕션의 거의 끝이니까 이제 가까웠으니까 여기 F150이랑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건너 듣기로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F150보다 조금 작은 듯 근데 배드라든지 실내는 좀 더 큰다는 뉘앙스. 근데 직접 보니까 사진도 사실은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이거 거의 이거랑 똑같습니다. 충전 포트도 이렇고요. 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위주로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앞에 인트로 영상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거기 때문에 직접 또 얘기할 기회도 좀 있었지만 상세한 걸 좀 풀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크기가 작아졌는데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차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신기한 차이지 않을까. 저도 진짜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예약했을 당시에 이미 50만 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X의 이제 초기 첫 번째 예약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 50만 번째 언저리인데 아마 내년에 받기도 쉽진 않겠죠. 지금 생산량으로는. 근데 그 12만 5천 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장부나 지금 SEC 파일링도 지금 나와 있죠. 땡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를 무슨 장난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12만 5천 대, 물론 파일럿 프로덕션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테슬라가 나중에 입 싹 닦는 거 아니냐? 일단 어닝콜에 뭐라도 그렇게 하려면 얘기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테슬라가 현재 12만 5천 대 이상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면 현재 1등입니다. 픽업 트럭, 전기 픽업 트럭 중 양산성이 물론 파일럿이지만 다시 한번 아무나 거기다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일리 높은 그런 신빙성을 갖고 얘기하면 미국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하지만 지금 현재 전기 픽업 트럭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죠. 테슬라가 그걸 하려다가 그걸 노렸다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아마 1, 2년은 적자한 건 맞겠지만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한다는 것도 그리고 뭐 목표를 못 달성한 거 아니냐. 맞죠. 맞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은 목표를 너무 밀어서 탈이죠. 좀 어겨야 말이죠. 너무 많이 어겨가지고 차라리 좀 늦더라도 여길 응원하는 게 제가 눈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그 몇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DOJ가 계속 조사한다라는 얘기를 지겹게 하는데요.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땡큐에 보면은 아직까지 어떠한 government agency도 현재까지 테슬라가 뭘 잘못했다라고 확정 지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인데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자, 맨날 조사만 하고 뭐 결론은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때가 이제 많아졌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음번에 보면 We cannot predict the outcome or impact of any ongoing matters라는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확정 지은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No government agency라고 떡하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언론은 뭔가 터질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워낙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겪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이버 트럭은 4680 배터리를 쓰고 있고 지금 충전도 뭐 800볼트니 뭐니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테슬라가 생산하는 이제 차에 대비해서는 아직 비중이 이렇게 또 많은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고, 요거 정도는 얘기를 풀어도 되는 게,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이 배터리도 이게 좀 반도체 파운더리랑 좀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제가 이제 그런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몇 개 질문한 게 있는데, LG도 잘 만들고 삼성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죽자고 열심히 만들려고 하냐에 대한 대답이, 그중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원하는 스펙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에너지 덴시티가 전부는 아니죠. 안정성도 있고 이런 충전했을 때 어떤 마진이라든지, 테슬라는 정확히 자기가 차를 만들고 팩을 디자인하고 자기가 딱 만들기 때문에 차에 맞게, 거기다 이제 스트럭처 배터리니까 배터리 팩에 더 지원되는 이제 기대하는 기능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딱 원하는 스펙이 있는데, 이 배터리 회사랑 협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자기네 이권에 맞게 이 배터리 갖다 쓰라든지, 그러니까 딱 원하는 배터리가 있고 그거를 양산해서 골라다 그걸 쓰고 싶은데, 만들 때 뭐 코팅의 thickness라든지 양극재 두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impurity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고 데이터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튜닝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정렬해 가고 싶은데, 배터리 회사들이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예, 흡사 이건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으니까. 제가 뭐 이제 파운더리 반도체 만들어주는 곳이랑 얘기해 보면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내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회사 내에서 소규모로 만들어 보면 금방 데이터도 뽑고 돈도 적게 들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외부 파운드리랑 얘기하다 보면은 아 진짜 세워라 내워랍니다. 그리고 본인들 이익이 더 우선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그 조별 과제를 아주 현격히 제대로 뭐 현업에서도 그렇고 이 배터리도 그런 부분을 너무 느끼더라고요. 테슬라는 오죽하면 차량 시트도 자기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돈적인 면들, 데이터적인 면들도 배터리 회사도 겁이 나겠죠. 아니 얘가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 지가 다 해먹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력히 견제하는 면도 보이고 그러니 이게 협력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진짜 제대로 하겠다면. 그러니까 내연기관들은 배터리 아직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이걸 해서 손해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걸 좀 분담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결국 제대로 하려고 옵티마이즈를 제대로 할 거면은 결국 배터리의 셀까지도 회사 입김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흡사 그거는 뭐 그쵸. 외주 주면은 그 시킨 애가 잘 안 하는 거는 뭐 여기 웬만한 회사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다 겪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 배터리도 생각보다 에너지 덴시티뿐만이 아니라 전체 조화를 안전 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거기서도 정말 세밀하게 튜닝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적으로 잘 돌아가기가 어렵더라. 예, 그리고 충전 포트도 뭐 똑같고요. 테슬라 포트고 여하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참 직접 보더라도 한 매력적인 차다. 빨리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초기에도 그리고 가격이 참 어떻게 책정될지가 고민인데 지금 인기도로는 할인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지금 앞으로 어떤 경제적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이걸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또 가격이 맞아야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지나면은 몇십만 대 만들면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테슬라는 항상 어려워지면 그런 FSD 트랜스퍼라든지 언리밋 슈퍼차저를 트랜스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안 그래도 이렇게 모델 X 사신 분이 있는데 이게 좀 깎았을 때 오우 깎아준다고 얼싸 좋구나 샀다가 그분이 사실은 언리밋 슈퍼차저를 갖고 계신 분이 제 주변에 한 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일찍 사서 이 뉴스를 접하고 얼른 테슬라에 전화했지만 해줄 리가 만무하죠. 딱 잘라서 안 된다라는 참 좀 매정하죠. 그렇지만 역시 기업의 순리는 기업의 목표는 이익 추구다 보니까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제 방송을 듣는 구독자님들은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FS를 트랜스퍼 하던가 뭐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렇게라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끊임없이 전기차를 잘 팔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말고는 아직까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애초에 온 리스크고 앞으로의 고금리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뭐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든지 뭐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지만 제가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주변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다들 그쵸 그런 타이밍을 재보려고 하지만 그거를 잘 맞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은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동네도 보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제 강제로 거래가 쉽지 않고 큰 돈이 묶이게 되다 보니까 그 복리 효과가 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좀 돈 버시는 분들이 더 많아 보이지 주식은 항상 부동산 이상의 수익을 항상 가져다 주는데 변동성이 크죠. 그거를 맞추실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만 뭐 본인 능력이 뛰어나시다면은 정말 되신다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못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디움 배터리입니다. 제가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미국에서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값이 싸죠. 소디움이 뭐 리튬 가격도 많이 폭락했다지만 뭐 소디움 애쉬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US 미너럴 리저브를 봐보면 거의 대부분 소다 애쉬가 그러니까 이 소디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원재료죠. 일종의 이제 뭐 리튬 카보네이트 같은 거죠. 그게 대부분이 미국에 매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그걸 정제하거나 오히려 이게 더 돈이 많이, 물론 거기가 환경 규제도 좀 약하고 인건비도 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인력 동원하기가 쉬우니까 뭐 여전히 여기도 리파이닝 하는데 중국의 손이 좀 들어가지만 미국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손을 안 벌려도 되고 미국 내에 워낙 매장량이 많고 실제로 공업용 소금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기가,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소금이 의외로 그러니까 공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프로덕션이 미국 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를 만들기 최적의 장소가 미국입니다. 에너지 덴시티는 떨어질지언정 가격은 뭐 말도 못하게 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IRA법이 더 강화되고 이거 보면은 그 정도 또 배터리 사업자 만드는데 보조금을 또 주거든요. 따로 줍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회사들이 그걸 노리고 여기다 공장 많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디움 배터리는 원자재도 여기서 쉽게 구하고 보조금도 받고 제가 공짜로 거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나오고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느는 모습이 보이고요. 피크 에너지라고. 근데 여기 이제 전기차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스토리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자꾸 퍼지게 되면은 현재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미국 그리드망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전력을 꾸준히 보내는 거에 익숙하지 막 이렇게 껐다 켰다 막 이게 이렇게 막 대응이 안 됩니다. 과부하가 엄청 걸리죠.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오토 비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AI 컨트롤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전력을 제때 분배하는. 지금 우리 수요도 출렁이 있는데 공급도 출렁이다 보니까 이걸 매칭시키는 게 너무 어렵고, 멀리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이 송전도 문제가 많은데 그 사이사이마다 ESS 에너지 스토리지를 넣게 되면은 훨씬 더 컨트롤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가격만 맞으면은 송전이나 뭐 에너지 버퍼로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가 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또 저장해야 되는 면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싼 에너지 스토리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소디움이 계속 제 생각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원적인 면이나 중국보다 훨씬 유리하죠. 매장이 여기다 다 있으니까. 뭐 물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실리콘 같은 경우 아무 모래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유튜버분은 그 좋은 얘기인데, 이제 사우디가 모래를 수입하는, 왜냐면 사우디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모래는 별로 뭐 쓰질 못하는 모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웨이퍼라든지 고순도 실리콘을 만드는 거의 원재료도 다 미국입니다. 이 축복받은 땅인데 석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다 미국인데, 정작 그런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인곳이라든지 이런 건 뭐 거의 중국이 엄청 많이 생산하죠. 원자재는 여기서 가져다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미국이라는 동네가 이제 토양이 진짜 이런 자원이라든지 이게 워낙 좋고, 특히 소디움 배터리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으로 시프트하는 IEA도 얘기하지만 2030년 전에 fossil fuel, 이제 화석연료가 거의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제 디맨드가 피크고 전기차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전력망이 계속 친환경으로 재편돼서 이제는 정말로 2030년 전에 오일이나 내추럴 가스의 수요가 줄는 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화석연료가 이제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역사상 살아생전 보지 못한, 왜냐하면 긴 시간 틀에서는 이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S&P 500 같이 미국 그냥 주식시장 같이 그냥 무조건 우상향을 했는데, 역사상 최초로 이게 꼬그라지는 거를 볼 수 있는, 무섭습니다. 이게 수요가 이게 내려가게 되면 정말 석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르니 리파이너리를 한 발 앞서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 건데, 그 덕에 지금 석유는 초초초 비탄력 상품이 돼서 오히려 더 시장이 교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머지않아 수요가 이제 꺾이는 거를, 이게 올 줄은 몰랐는데, 예, 한동안 그래도 저는 꽤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제 꺾이는 거를 좀만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미국 내에서 과연 이 소디움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자원이,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게 많다. 굳이 해외에 리튬 같이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과연 저는 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